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비행기는 여름을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유튜브 타워 호텔르마 8259의 로케스트 구독. 안녕하세요, 조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는 촉촉 조회수가 안 나오는 항공 이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올리는 영상을 조금 사랑해주시는 20대 초반 남성분들은 그래도 흥미있게 봐주실 거라 믿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비행기는 겨울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왜 더 겨울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덥고 습한 날씨 대비 춥고 건조한 날씨를 왜 더 좋아하는지, 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비행기 성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비행기의 성능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의 성능이 좋다라는 말은 비행기가 잘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비행기가 잘 난다는 거는 또 뭐죠? 공중에 잘 뜨고 앞으로 잘 가면은 그게 잘 나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비행기를 얼마나 잘 뜨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온도와 습도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공기를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뒤로 밀어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또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의해서 밀어낸 공기의 질량에 비례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공기가 무거우면은 앞으로 더 잘 나아가겠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비행기 주변에 공기 분자 개수가 많아서 프로펠러를 한번 휘저을 때마다 뒤로 밀려나는 공기 분자 개수가 많다. 그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밀려나는 공기의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행기는 더욱더 잘 나아가겠죠? 공기의 무게가 증가하고 공기 분자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기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밀도는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니까요. 정리하자면 공기 밀도가 높으면 비행기는 앞으로 잘 나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기 밀도가 높으면 항력, 그러니까 공기 저항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향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가 앞으로 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비행기가 얼마나 잘 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비행기의 양력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것도 공기 밀도에 비례하는구나, 공기 밀도가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하는구나. 정리하자면 공기 밀도가 증가하면은 비행기는 잘 뜨고 잘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공기 밀도가 온도 습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냐만 확인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제 공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또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대기의 구성인데 질소, 산소 말고는 워낙 양이 적으니까 그냥 오늘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도 습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물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기, 그러니까 공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밀도를 알려면은 이 친구들의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화학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주기율표가 있는데요. 이거 보는 법을 수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숫자 1은 수소 원자의 번호이자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를 의미하고요. H는 원자 기호, 1.006은 이 수소 원자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이 1.006이 어떻게 질량이 되냐? 그거는 이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모여있을 때 1.006g이라는 건데요.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숫자를 1몰이라고도 하고 아보가드로의 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 질소, 수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소들은 자연 상태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 결합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결합의 종류에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산소, 질소, 수분, 이 친구들은 전부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내가 가진 전자, 네가 가진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가져서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2개 혹은 8개로 맞춰서 안정한 상태가 되자라는 게 공유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 분자를 보면은 최외각 전자가 8개, 질소 분자를 봐도 최외각 전자가 8개, 물 분자를 봐도 최외각 전자가 8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이미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2개 혹은 8개이기 때문에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서 자연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과 결합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우리는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16이라는 원자량을 가진 산소 원자 2개가 모여서 32라는 분자량을 가진 산소 분자가 되고요. 14라는 원자량을 가진 질소 원자가 2개 모여서 28이라는 분자량을 가진 질소 분자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물의 분자량은 18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아보가드로 해수 기억나시나요? 어떤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여 있을 때 그 원자량 그람만큼의 질량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1몰의 산소 분자가 있을 때는 그 무게가 32g이 되는 거고요. 1몰의 질소는 28g, 1몰의 물은 18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이 세 개의 혼합 기체잖아요. 1몰의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 혼합 비율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기 중에 수분이 하나도 없고 산소가 21%, 질소가 79% 있을 때 1몰의 공기의 질량은 28.84g이 되는 거고요. 공기 중에 수분이 10%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1몰 공기의 중량은 27.64g. 아,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가면 공기의 무게는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기의 중량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밀도니까 공기의 부피에 대해서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도는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니까요. 킬로그램 알았으니까 이제 큐빅 미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인데 이 어려운 걸 아보가드로가 해냅니다. 그게 뭐냐, 이상기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체는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몰의 분자가 모였을 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 그리고 그 무게는 분자량 g이 되고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산소를 예를 들면은 산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갖고 그때 그 무게는 그 분자량에 해당하는 32g이 된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되고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뭐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해석하고자 하는 기체의 부피가 매우 큰 경우, 그리고 기체를 누르는 압력이 매우 낮은 경우, 그리고 기체의 온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열린 계에 해당하는 무한히 팽창이 가능한 대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지금은 또 그냥 경향을 보자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드디어 PV는 nRT라는 식의 대입을 해서 큐빅 미터당 중량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의 큐브 안에 0도씨 1기압에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1287g, 수분이 10% 있는 경우에는 1234g.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공기 밀도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소식적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물 함량 이상한데? 라고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0도씨 1기압에서는 1큐빅미터에 물이 4g 이상 존재할 수 없는데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니까 경향만 보자는 거니까 넘어가시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온 30도, 습도 10%일 때 대비 기온 0도, 습도 0%일 때의 공기 중량이 86.3%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밀도 또한 1.2875kg에서 1.1117kg로 많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습도는 상대 습도가 아니라 절대 습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초반에 한참 이야기했죠. 밀도가 낮아지면은 비행기 양력이 줄어들고 밀도가 낮아지면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추력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엔진 출력 이야기인데요. 기온이 올라가서 공기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분자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산소 분자 역시 줄어들게 돼서 엔진 출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습도가 올라가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또 산소 분자가 줄어들어서 또 엔진 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 습도에 따른 비행기 성능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게 사람도 헤모글로빈, 산소, 해리도 곡선을 보면은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하는 데 더 용이하거든요. 자동차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성능이 좋고 저도 여름보다는 겨울을 조금 더 좋아하고 또 유튜브 영상 시간이 10분이 넘어가야 광고가 여러 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갑자기 추워진 추위가 겨울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